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군단장에 오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식내살의 서윤정 중장. 그녀는 조용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작전 능력으로 합참에서 인정받아 전방 군단장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모욕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수적인 군 문화 속 여성 지휘관을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서 과연 서윤정 중장은 이 모든 편견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의 봄 전방 군단 사령부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단장이 부임하는 날이었거든요. 사령부 건물 곳곳에서는 부산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리를 정리했고 경비병들은 평소보다 더욱 반듯한 자세로 근무에 임했어요. 오전 9시경 사령부 1층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벤치 한쪽에 사복 차림의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재킷에 단정한 치마, 그리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지나가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참모장님, 군단장님, 차량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아직 없는데요. 한 장교가 급하게 보고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기철 대령은 더욱 초조해했어요. 쇠인 6살의 남기철은 이 군단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군단장을 모시게 된다는 사실의 내심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준비는 다 끝났는데 남기철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복도를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대기 중인 장교나 몇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남기철은 거침없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거기 대기 장교지 커피나 한 잔 타와.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굳어진 위계질서, 의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남기철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남기철을 응시할 뿐이었. 그 시선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남기철은 잠깐 멈춰섰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보통 대령이 말하면 바로 일어나서 경례를 하거나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여성은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남기철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듣고 정신줄 놓았나 보지. 남기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조용한 눈빛이 남기철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세연 주장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7살의 정세연은 붉은 단장으로 합참해서 근무할 때 서윤정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윤정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죠. 정세연은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거수경리를 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정 중장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 순간 복도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나가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췄어요. 남기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커피를 타오라고 명령했던 그 여성이
바로 새로 부임한 군단장이었던 거예요. 서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랜 군 경력이 느껴졌어요. 정세연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고생 많습니다. 조장님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남기철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20년 넘는 군 생활에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군단장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명령한 것도 모자라 정신줄 놓았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그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 세우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남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남기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괜찮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과 보수적인 참모장의 첫 만남. 그리고 그 시작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남기철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2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수없이 겪어온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참모장님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남기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앞장서서 걸었고 정세연이 옆에서 따라 붙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참모진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과 당황스러운 그리고 은근한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죠.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 상관을 모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앉으십시오. 서윤정이 말하자 참모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정은 상석에 앉으며 천천히 참모들을 둘러보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합참에서 온 서윤정입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자기소개였죠.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참모들은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환영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남기철은 아직도 방금 전 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모장님 서윤정이 남기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기철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일어난 의물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남기철의 얼굴은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군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기철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0년 넘는 군 생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얼굴을 모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잠시 멈춘 후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말은 조심하셔야죠. 상대가 누구든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참모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서윤정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게 바뀌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이 있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남기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군대에서 쌓은 위치와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 얘기를 해볼까요? 서윤정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펼치며 말했어요. 먼저 현재 부대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싶습니다. 정세연이 나서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군단은 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하 부대들의 전투 준비 태세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세한 부대 현황과 작전 상황을 보고했죠. 서윤정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3, 4대대 지역의 경계 취약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최근적 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참 모두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서윤정의 질문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합참에서의 경험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정보 분석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정보 참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합참에서 오래 근무했거든요.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남기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서윤정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 형성된 고정관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가에 무려 서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기철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참모장님 경험이 많으신 이만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기철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는 작은 소리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대단하시네. 확실히 합참 출신답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윤정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걸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이런 도전이 더욱 그네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정은 숙소에서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서윤정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되는 조에서부터 그녀의 증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작전에 이날 참모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현재 북방 지역적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윤정이 지도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지도 위의 특정 지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개월 간적의 활동 패턴을 보면 여기 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정보 참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정이 가리킨 지점은 바로 그들이 며칠 전부터 주목하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정보 참모가 물었어요. 합참에서 받은 정보와 현장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윤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적의 통신 빈도가 평소보다 30% 증가했고 차량 이동도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일상적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패턴이 너무 일정해요. 참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윤정의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그들이 며칠에 걸쳐 파악한 내용을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꽤 뚫어본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먼저 해당 지역 감시를 강화하되 노골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적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참모들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정의 작전 구성이 치밀하고 현실적이었거든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바탕이 된 판단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기철만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윤정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참모들이 서윤정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 더욱 그랬어요. 회의가 끝난 후 남기철은 몇몇 동료 장교들과 함께 간부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던 그에게 한중령이 물었어요. 참모장님 어떠세요? 새 군단장님 말입니다. 남기철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능력은 인정해야겠지만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게 맞나 싶어? 예전 같으면 감히 여자 중장이 어디 있어. 하지만 실력으로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젊은 소령이 말했어요. 하지만 남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력이야 있겠지. 하지만 군대는 전통이 있는 곳이야. 이래서 군대가 무너지는 거라고 남기철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도 따라가기 힘든 자리인데 여자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의 말에 몇몇인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할 상관 아닙니까? 한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기철은 스누스누 숨을 지었습니다. 따르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마음속까지 바뀌는 건 다른 문제야.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저 여자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무리인지 이런 대화들이 은밀하게 이어졌습니다. 남기철뿐만 아니라 일부 고참 장교들 사이에서는 서윤정에 대한 반감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거죠. 한편 서윤정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작전의 위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합동훈련 계획에 대한 논의였어요. 서윤정은 여러 부대 간의 협조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각 대대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서윤정이 7판의 도식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1사대대는 기동력이 뛰어난 이 선두를 맡고 2사대대는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게 어떨까요? 대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부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판단이었거든요. 하지만 남기철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군단장님 남기철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급하게 결정하면 서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지금 정하고 세부 사항은 각 부대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남기철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참모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남기철은 잠시 당황했어요. 사실 딱히 대안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 셈이죠. 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참모들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남기철이 서윤정에게 미묘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거죠.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세연이 서윤정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군단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둘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죠. 무슨 일입니까? 서윤정이 물었어요. 정세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부에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윤정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서윤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서윤정이 부임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군단 내부에는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특히 남기철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참 장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기철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부대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가졌어요. 술잔이 몇 번 오가자 평소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답답하지 않아? 남기철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매일 여자한테 고개 숙이고 보고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실력은 있으시잖아요. 한중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실력 그건 인정해. 하지만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남기철의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쓸 때를 생각해봐. 그때는 남자끼리 어깨 맞대고 싸우는 게 군대였어. 지금은 뭐야? 여자 눈치 보면서 말 조심하고 옆에 앉아있던 대령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이래서 군대가 약해지는 거라고. 남기철이 더욱 결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들도 버거운 자리인데 여자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하지만 젊은 소령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냈어. 그래도 지금까지 보니까 판단력도 좋으시고 작전 능력도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남기철은 그 소령을 째려보았어요. 자네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군대가 뭔지 전쟁이 뭔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른 장교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죠. 할 일은 해야지. 하지만 속으로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어. 남기철이 중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때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장교 하나가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평소 서윤정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남기철의 말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급 차이 때문에 직접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 장교는 고민 끝에 정세현 정죄자 갔어요. 조장님 말씀드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세현이 물었습니다. 장교는 조심스럽게 그날 저녁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남기철의 발언들과 다른 장교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정세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확실한 정세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장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세현은 잠시 고민했어요. 이런 일을 서윤정에게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세현은 서윤정을 찾아갔어요. 군단장님, 잠시 말씀드리기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윤정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정세현은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받은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서윤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세현이 물었습니다. 서윤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군단장님을 존중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서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의 반감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참모장이 정세현이 말을 잊었지만 서윤정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 기회를 주었을 때만요. 서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은 서윤정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군대 정말 망하는구나. 그 복도 사건 들었지. 첫날부터 웃음거리 됐다던데 실력이야 있겠지만 군대는 전통이 있는 곳 아닌가. 이런 글들이 익명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면 군단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서윤정의 첫날 복도 사건을 자세히 묘사한 글도 있었어요. 이 소식은 곧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부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최초 여성 군단장 논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헌병정보 담당 장교를 불렀어요. 이 글들의 출처를 조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 담당 장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진행하세요.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서윤정의 지시였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의 글들이 올라간 시간과 장소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이 부대 근처 식당이나 군 간부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글들이 남기철의 휴대폰에서 접속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메신저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내용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장군님 망신 제대로 접어야지. 언론에서 관심 가질 만한 소재들 많아. 여자가 군단장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보여줘야 해. 정보 담당 장교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서윤정에게 보고했어요. 서윤정은 보고서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확실한 증거입니까? 서윤정이 물었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보 담당 장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정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날 밤 서윤정은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정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어요. 남기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불만을 넘어서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윤정은 정세연을 불렀습니다. 지장님 어제 보고받은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어떤 부분을 더 조사하시겠습니까? 정세연이 물었어요. 남 대령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명단, 그리고 최근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장교들의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서윤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였습니다. 정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남기철은 자신이 한 일들이 발각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을 보며 은근히 만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 말이 맞지? 남기철이 동료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여자가 군단장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중량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문제가 있어? 익명으로 하는 건데 남기철은 자신만만했어요. 게다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이나 예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세연이 서윤정에게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남 대령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교들이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와 비슷한 연령대의 고참 장교들이 예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서윤정이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것 같고 일부는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습니다.
정세현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남대령인 것 같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겠네요. 바로 그때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최초 여성 군단장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기자가 부대 근처에서 장교들을 인터뷰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서윤정의 개인적인 배경까지 캐년류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군단장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 담당 장교가 급하게 찾아와 물었어요. 서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내부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고 더 이상의 댓글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었어요. 서윤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댓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능력으로 평가해야지. 군대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같은 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다. 이래서 나라가 망한다 같은 반대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기철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며칠 후 간부 회식 자리에서 남기철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어.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이라는 증거지. 하지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장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뭘 조심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남기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군대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서윤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는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정세현 장님을 불러주세요. 서윤정이 부관에게 말했어요. 정세현이 도착하자 서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뜻이십니까? 정세현이 물었어요. 남다령 문제 말입니다. 서윤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어요.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세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먼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어요. 서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세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서윤정이 덧붙였습니다. 공개 망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해요. 바로 그날 저녁 남기철은 또 다른 글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정의 작전 지시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 지휘관의 한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장황하게 선호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고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윤정은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윤정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근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윤정을 바라보았어요. 남기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윤정은 참모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남기철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근 우리 군단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윤정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참모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겠습니다. 모두들 최근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서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어오셨어요. 분명히 내부에서 나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남기철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헌병정보남당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 결과 매우 실망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남기철을 포함한 몇몇 장교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서윤정이 정보남당 장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남당 장교가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의 IP 추적 결과 대부분이 우리 부대 주변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글들은 간부 회식 장소에서 그리고 일부는 개인 휴대폰을 통해 접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남당 장교가 계속 보고했어요. 이제 남기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남당 장교가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일부 글들이 특정 개인의 휴대폰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서윤정이 남기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남기철 대령님. 남기철은 깜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군단장님 혹시 최근에 온라인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윤정의 질문이 직격탄이었어요. 남기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할지 진실을 말할지 망설였어요. 그게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정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렸어요. 인터넷을 하기는 합니다만 남기철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군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까? 서윤정이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남기철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을 수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답해 주세요. 서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다른 참모들은 숨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해와요. 그때 정보 담당 장교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내용도 복구되었습니다. 남기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동료들과 나눈 메시지들이 모두 발각된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윤정이 물었어요. 정보 담당 장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군단장님을 비방하는 내용들과 언론 관심을 유도하려는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서윤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남기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 대령님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남기철은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의 다른 참모들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 조직을 해치는 행동이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서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군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남기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남 대령님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에 동조한 다른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정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몇몇 장 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도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주동자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서윤정이 남기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 대령님 본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윤정이 다시 물었어요. 군단장님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했고 남기철이 힘겹게 말했어요. 조직의 화합을 해쳤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군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고 상관에 대한 모독을 일삼았으며 조직의 명의를 실수시켰습니다. 남기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서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서윤정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거든요. 서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남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정이 다른 참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직의 화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날 밤 남기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넘는 군 생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남기철은 서윤정을 찾아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군단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기철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정의 목소리였어요. 남기철이 들어서자 서윤정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남기철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전출을 신청하겠습니다. 서윤정은 예상했던 답이었는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남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서 조직에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서윤정은 남기철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계신 것 같군요. 네, 정말 후회합니다. 남기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군단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존경한다고요? 서윤정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모욕을 주었는데도 끝까지 공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남기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장 징계에 회부했을 텐데 기회를 주셨잖아요. 서윤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남 대령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그래서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남기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출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절차상 진행되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남기철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윤정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곳에서는 더 나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남기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정례 참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참모들은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제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워낙 충격적이었거든요. 회의실에 참모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남기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참모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윤정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앉으십시오. 서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윤정이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어제 논의했던 문제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군의 명예는 곧 질서입니다. 그리고 질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참모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군단 내부에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관에 대한 모독을 일삼으며 군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남기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윤정이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남기철 대령은 본인 요청에 의해 전출되며 관련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발표되니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서윤정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서윤정은 참모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조직의 구성원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조직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반면 일부 고참 장교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성별 출신, 배경을 이유로 동료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정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동료입니다. 정세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어요. 다른 참모들도 하나 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 대령의 빈자리는 곧 새로운 참모장이 부임해서 채워질 예정입니다. 서윤정이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때까지는 정존장님이 참모장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세현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합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국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남기철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서윤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군단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기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남기철이 나간 후 회의실에는 서윤정과 정세현만 남았어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정세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세현이 말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군단 내부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들도 예전과 달랐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남기철이 전출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군단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발언하던 장교들이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군단장님, 3, 4대대에서 제안한 새로운 훈련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작전 참모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범 적용해 보죠. 이런 소통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부대 전체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의 질도 향상되었고 창의적인 제안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여군 장교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전에는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정보 분석 결과 적의 새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군 정보 장교가 자신있게 브리핑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윤정은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실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새로 부임한 참모장은 정세현의 추천으로 온 김동수 대령이었어요. 55살의 그는 열린 사고를 가진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그의 성향이 드러났어요. 군단장님의 지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김동수가 서윤정에게 말했어요. 능력 중심의 평가와 소통하는 조직 문화. 이곳이야말로 현대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 가죠.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의 시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언론들도 이제는 긍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최초 군단장, 조직 혁신으로 선과 거도 소통과 신뢰로 바뀐 군 문화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군단장님 부임 초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윤정은 신중하게 답했어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해와 협력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인간적으로 알게 되고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셨나요? 기자가 추가로 물었어요. 비결이라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정이 대답했어요. 공정한 평가, 열린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했죠. 이런 변화는 다른 부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여군 간부들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어요. 서윤정의 리더십 사례가 다른 부대의 모델로 제시되기 시작했거든요. 서윤정 중장의 사례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한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능력 중심의 인사와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했죠. 하지만 서윤정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정세영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진심이 드러났어요. 조장님, 정말 많이 변했죠. 서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정세현이 동의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의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서윤정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정세현이 물었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서윤정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이죠. 그해 연말 군단은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전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개선 부분에서도 타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시상식에서 서윤정이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장병들이 이뤄낸 결과예요. 특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료가 된 참모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정은 혼자 첫날을 떠올렸어요. 복도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던 자신, 그리고 남기철의 모욕적인 말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인격은 지켜야 해. 서윤정이 그날 밤 일기장에 쓴 말이었어요.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기철이 새로운 무대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후배들에게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성별이나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윤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군요. 그녀의 조용한 변화는 한 사람, 한 조직을 넘어 대한민국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지만 진짜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뤄진 것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서윤정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윤정 중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조직을 변화시킨 리더십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남기철 대령이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현재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성별, 나이, 출신 등을 이유로 한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윤정 중장의 사례처럼 진정한 소통과 상호 존중이 있다면 이런 벽들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직장이나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편견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